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김유라 작가님이 지은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김유라. 아들 셋을 키우는 36세 엄마 김유라입니다. 2006년 24세 나이로 결혼했습니다. 당시엔 국민은행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곧 임신과 함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펀드 투자 실패로 충격을 받고 부동산을 공부하며 투자해 왔습니다. 8년간 전세 난민으로 살았지만 그간의 노력 덕분에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여 월세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마침내 2년 전 꿈꾸던 보금자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선 외벌이 남편의 월급을 아끼고 저축하여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음 짠돌이 카페에서 주최한 슈퍼짠 선발대회에 참가해 절약 노하우를 나누었고 대상을 받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프롤로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도 시간도 없지만 궁색하게 살긴 싫었다. 사람들 앞에서 아들 셋을 키우는 전업맘이라고 하면 금세 표정에 애절함이 어린다. 고생이 많겠다. 대단하다는 말은 물론 때로는 어쩌자고 그랬냐는 말까지 듣는다. 어떤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한다. 사실 나 역시 어쩌자고 이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가지와 준비물을 챙겨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으로 보낸다. 그래봐야 한숨 돌릴 여유는 없다. 내가 특별히 집안일을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 아닌데도 다른 집보다 3배로 많은 청소, 설거지, 빨래가 늘 있었다. 밥 한 끼 먹을 때도 신경 쓸 일이 3배로 많았다. 반찬을 작게 잘라달라, 물 달라, 맛없으니 다른 반찬 해달라, 맛 있으니 더 달라 하는 세 아이의 요구를 각각 들어주다 보면 앉아있을 틈도 없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릴 때보다 편해졌지만 힘들고 고되긴 매 한 가지다. 하루 종일 기운을 빼도 평상시에 집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살림과 육아의 고단함은 차치하고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은 돈, 지긋지긋한 가난이었다. 입고 싶은 옷 안 입고 먹고 싶은 것 안 먹으며 남편 월급을 아끼고 모아봤자 점세금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갔다. 신혼 때 살던 전셋집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기에 이사를 가야 했는데 그 사이 전세금은 수천만 원이 올랐다. 게다가 모은 돈을 모두 펀드에 투자했다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다.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비세고 벌레가 들끓는 재개발 빌라에 들어가 살았다. 계속 이렇게 살기는 싫었다. 나는 몰라도 소중한 내 아이들까지 가난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 허리띠 졸라매고 아둥바둥 살아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 돈을 벌고 싶었다. 하지만 돈을 벌러 나가기엔 아이들이 어렵고 아이들을 보살피며 진득하게 재테크 강의를 들을 시간을 내기란 불가능했다. 돈도 없고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할 시간도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돈도 시간도 없다고 해서 그냥 궁색하게 살기는 싫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다. 전세 난민에서 아파트 부자가 된 비결.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라는 책이 있다.
2016년 10월 말에 출간된 책인데 2018년 9월 기준 20세를 찍고 약 6만 부 정도 팔린 베스트셀러다. 이 책은 아들 셋 키우는 전업맘이 경제와 재테크를 독학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얻으며 아파트 15채를 보유하게 된 비결을 담고 있다. 책은 평범한 주부도 돈을 공부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를 저자의 경험을 통해 보여준다. 학벌도 좋지 않고 머리도 좋지 않은 저자는 오직 독학으로 공부했고 그 결과 이 집 저 집 떠도는 전세 난민 생활을 끝내고 아파트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을까?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 아들을 셋이나 키우면서 책 읽고 공부할 시간이 나나? 무슨 책을 읽었지? 그걸 어떻게 투자에 적용한 거야? 그 책을 읽으며 이런 궁금증을 품은 독자들이 많았다. 어쩌면 눈치채셨겠지만 내가 바로 그 책의 저자다.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를 출간한 후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해오셨다. 특히 나와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에게서 문의가 빗발쳤다. 아들 셋을 키우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경제를 공부하고 재테크를 하는 게 가능한지, 정말 그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물어오는 분들이 많았다. 이 책은 내가 그간 받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내가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가기 전 들른 그곳. 한참 재테크에 열을 올릴 때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갔다. 장볼 돈을 아껴 종잣돈을 마련했고 여유롭게 쇼핑할 시간에 아이를 업은 채 발로 뛰며 매물을 보러 다녔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남편 혼자 벌어 세 아이를 키우며 돈을 모으려면 아끼고 또 아껴도 부족했다. 악착같이 지독하게 절약해 돈을 모았고 그렇게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런데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가기 전 내가 먼저 들른 곳이 있다. 바로 도서관이다. 수천, 수만 권의 공짜 책이 가득한 도서관은 돈 없고 시간 없는 내게 허락된 유일한 배움터였다. 사실 엄마들이 혼자서 공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돈도 돈이지만 시간에 대한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거기에 대해 잠시 한눈 팔면 어떻게든 반드시 사고를 치고 마는 아이들 뒤치다거리까지 하고 나면 공부는 고사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책일 수밖에 없었다. 언제든 덮었다가 언제든 펼쳐들 수 있는 것. 내가 내 속도대로 내 호흡대로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책뿐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가 잘 몰라도 알아듣지 못해도 창피하거나 부끄러울 일이 없는 유일한 선생님 역시 책이었다. 누군가에게 1대1 가해를 받거나 강의를 들었다면 나의 무지에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책을 읽을 때는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다른 책을 더 찾아보면 그만이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들만 셋이었던 나는 궁색하게 살기까진 싫어서 그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누가 돈을 버는지, 어떻게 버는지, 왜 버는지를 공부했다. 돈 버는 독서, 돈 되는 독서. 내가 도서관에서 읽은 수천 권의 책은 실제로 돈이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벌었다면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책을 읽으며 나를 벌었고 인생을 벌었다. 아는 게 없어서 남들 따라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 같은 돈을 잃었다고 자책하던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아이들만은 반드시 나와 다르게 키우겠다고 다짐하던 나였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터득한 지식과 지혜를 투자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엄마처럼 책을 좋아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내가 달라지니 자연스레 인생도 달라졌다. 그것이 이 책의 제목이 돈 버는 독서가 아닌 돈 되는 독서인 이유다. 돈 버는 독서가 책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면 돈 되는 독서는 책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며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 즉 내가 돈이 되는 것이다. 나는 독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돈만 번 것이 아니다. 내가 책을 통해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자 방송에 나가고 재테크 강의를 하고 책을 썼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었다. 이제 내 이름 앞에는 아들 셋 키우는 전업맘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저자, 재테크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모두 책이 가져다준 변화다. 나는 독서를 통해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뿐 아니라 정서적인 이익까지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책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도 담았지만 책을 통해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도 담았다. 그저 돈을 버는 방법으로서의 독서가 아니라 나를 벌고 인생을 버는 삶을 바꾸는 방법으로서의 독서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물질적으로 풍족할 뿐 아니라 마음도 넉넉해야, 즉 진정 삶이 여유로워야 진짜 부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직접 확인해 보시길, 그리고 부디 시작해 보시길.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좋지 않은 사람이 오직 책을 읽어 돈을 벌고 가난해서, 열등감에서, 궁색한 삶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 그저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다. 그래도 나랑은 뭔가 다르겠지.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책으로 인생을 바꿨다는 사람, 돈 없이도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미리 포기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돈도, 시간도, 아는 것도, 심지어 자신감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희망도,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내가 그 꿈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저 돈을 벌게 되었고 스스로를 믿게 되었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히 기적 같은 변화였기에 하는 이야기다. 책만 읽어서 돈을 버는 건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꿈을 현실로 바꾸는 법을 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누구나 책을 읽으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근거는 공부와 담쌓고 살던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아이 셋을 키우며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그렇게 읽은 책을 어떻게 투자에 적용했는지, 책으로 돈을 번 뒤 정확히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스토리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길.
그리고 여러분도 부디 시작해 보시길.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돈 되는 독서를 말이다. 네, 한번 목차를 보겠습니다. 1장.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돈도 시간도 없는 엄마의 독학법. 북테크의 힘. 2장. 나는 마트 대신 도서관에 갔다. 북테크 1단계. 책으로 지식의 종잣돈을 만드는 방법. 3장.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 돈이다. 북테크 2단계. 지식과 정보는 어떻게 이익이 되는가. 4장. 내 인생이 한 권의 책이 되는 순간. 북테크 3단계. 재테크의 백미는 나 자신에 대한 투자. 5장. 우리는 모두 책과 함께 커간다. 북테크 그 이후. 삶에 찾아온 기적들.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돈도 시간도 없는 엄마의 독학법. 북테크의 힘.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은 피 같은 내 돈. 그 돈이 어느 날 반토막 났다. 어제 뉴스 봤어? 그 증권회사 직원이 자살했대.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때가 2008년. 아이를 키우느라 집에 TV를 치웠고 스마트폰도 쓰지 않아 세상의 소식에 어둡기만 하던 때였다. 어렵게 얻은 첫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빠져 또 처음인 만큼 서툴 수밖에 없는 육아에 허덕이며 오직 아이만 생각하고 아이만 위하여 살던 시절이었다. 당시 나의 최대 고민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을까 뿐이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그날은 통 잠을 안 자고 보채기만 하는 아이도 달랠 겸 잠시 바람이라도 쐴 심산으로 공원을 찾은 터였다. 평소라면 아이를 살피느라 주변의 대화에 무심했을 텐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옆 벤치에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아마도 주가가 떨어져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쳐 위와 같은 대화 속 문장들이 잊고 살던 무엇을 떠올리게 했던 모양이다. 금방 부자가 될 것만 같았는데. 임신으로 그만두기 전까지 나는 국민은행 텔러 1기 계약직으로 지점에서 근무했다. 맞벌이를 하던 시절 우리 부부의 수입은 월 350만 원 정도였다. 그중 1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250만 원은 모두 저축했다. 각자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쁘고 피곤해 돈 쓸 틈이 없었다. 사실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 때 만나 연애를 시작해서인지 우리는 돈을 위해 둘을 위해 돈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연애 때나 결혼해서나 커피숍을 간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였고 비싼 외식은 당연히 꿈조차 꾸지 못했다. 극장에서 영화를 함께 본 기억도 거의 없다. 그러니 자연스레 돈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 매달 25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원금만 3천만 원이다. 이렇게 꾸준히 저축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다. 욕심이 났다. 기왕이면 좀 더 수익률이 높은데 투자하고 싶었다. 2006년 11월 우리가 결혼했을 무렵엔 펀드가 대유행이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이 책 한번 구입해서 꼭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